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그때 이제 배점이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맞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확인해서 맞게 풀었을 때만 저장 버튼 누르셔야 돼요. 1번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2번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3번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문제들을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 고급 필터를 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2에서 I의 2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A의 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동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I의 28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 밑에 있는 마지막 이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그때 동이라는 게 있대요. 동이 지금 A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목련동, 장미동, 국화동하고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런 동들 중에서 목련동인 거 찾으래요. 그러면 목련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족수가 있대요. 가족수가 지금 D열에 쭉 들어있는데 그 가족수에 보니까 1이다, 7이다, 2다, 2다 하고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이 가족수가 짝수인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동하고 호수하고 우리 가족수하고 전기 사용량 이렇게 이제 4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할 게 아니라 동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호수라는 거 그리고 우리 가족수라는 거랑 전기 사용량이랑 이렇게 이제 4개 값만 표시해라 그거죠. 그럴 때는 이런 이제 제목들을 우리가 미리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제목을 미리 써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동에 대한 그 조건과 가족수에 대한 조건이 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되고 그리고 가족수가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가족수를 우리가 이제 is, even 요 함수로 이제 묶어서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조건은 K의 2번에서 K의 3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K의 2번,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조건을 쓸 거니까 그때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때 이제 조건 첫 번째 거요. 맨 처음에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린 조건을 쓸 때 두 가지 조건을 쓸 건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묶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동이라는 거요.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우리의 목련동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가족수가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even 요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is, even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가족수를 is, even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수가 짝수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이렇게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엔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동, 호수, 가족수, 전기 사용량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때 K의 5번 셀부터 결과를 표시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K의 5번 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동이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그 뒤에 호수라고 이제 입력하고 가족수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전기 사용량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할 거 다 준비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고급이 있죠?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결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장소 K의 5번 셀부터 표시할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이 전체 데이터 범위 올바르게 범위로 설정된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내가 제목 써놓은 거 있죠. 그거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이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온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목련동의 그 데이터만 나왔고 가족수를 보니까 싹 다 이제 짝수인 것만 나왔죠. 지금 얘는 이제 목련동은 맞아요. 근데 가족수가 이제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지금 여기에 목련동하고 있죠? 얘는 이제 짝수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목련동이다, 목련동이다, 목련동이다 써져 있는데 여기도 가족수가 전부 다 짝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그 데이터는 4개예요. 그리고 그 밑에 것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목련동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짝수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목련동은 맞는데 얘는 이제 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련동이 있죠? 여기도 이제 홀수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목련동은 맞는데 여기도 가족수가 이제 홀수고요. 여기 이제 목련동인데 여기는 짝수가 맞네요.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아까 위에 4개 있었고 지금 여기 이제 2개가 더 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6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조건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이 목련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쓴 거고요. 그리고 뒤에 3번 셀이 우리 가족수죠. 가족수가 is 2분으로 묶어서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end 함수 입장에 보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 모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3에서 I2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A3번이다 그러면 동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요 I의 28번 그러면 마지막 이 데이터 맨 밑에 있는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동이라는 게 있는데 동이 우리 A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동이 장미동이랑 똑같은 거 찾으래요. 그리고 납부 일자라는 게 있대요. 납부 일자가 우리 C열에 쭉쭉쭉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날짜의 그 요일이 화요일이나 금요일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린 꼴로 글꼴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을 이제 비교할 때는 장미동이랑 똑같아. 그거만 이제 그냥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납부 일자 같은 경우에는 요일이 화요일이나 금요일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일은 우리 엑셀에서 이제 인식할 때 일련 번호 형태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때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추출해 주는 게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해당하는 그 날짜에 대한 그 요일 번호를 추출한 다음에 그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이랑 똑같아, 금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납부일자, 지금 여기 보면 요일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근데 납부일자 요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요 요일은 실제로 이제 입력된 그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와서 그걸 가지고 화요일이랑 똑같아, 금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이곳에는 실제로 이제 입력된 그 값은 날짜 값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요일을 구할 수가 없더라. 해서 우리가 이 날짜를 weekday로 묶어서 요일 번호를 추출해야 돼요. 그때 weekday 그 함수는 월요일이 1번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하래요. 그러면 일단 weekday라는 그 함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weekday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weekday라는 그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날짜를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이제 추출할 때 그 옵션에 따라서 어떤 요일을 몇 번으로 시작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옵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옵션에 이제 1번 쓸 때가 있고 2번 쓸 때가 있고 3번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옵션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보통 나오는 거는 1, 2, 3 옵션으로 이제 1, 2, 3 쓰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옵션을 이제 1번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2번을 쓰게 되면 얘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요일을 구해줍니다. 3번은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줘요. 그러면 옵션 2번하고 3번은 요일만 봤을 땐 똑같죠? 똑같은데 요일 번호가 추출되는 게 다르다고요. 우리가 옵션 이제 1번을 쓰게 되면 일요일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요. 1번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이제 7번으로 끝나게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추출해주고 옵션에 이제 2번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월요일이 이제 1번, 일요일이 이제 7번으로 그렇게 우리 구해줍니다. 그리고 옵션 3번을 쓰게 되면 월요일이 이제 0번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이제 6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일 번호를 구해줘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요일이 나오는 건 똑같지만 요일 번호가 서로 다른 거고요. 우리 옵션 1, 2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은 똑같지만 그때 해당하는 그 요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월요일이 1번이 되도록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게 옵션 2번이죠. 그래서 weekday 요 함수를 쓸 때 좀 있다가 옵션에다가 2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이 weekday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1, 2, 3번 이런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 1, 2, 3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외웠다. 근데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옵션 같은 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냥 비어있는 셀에다가 한번 써봐야 돼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weekday 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날짜 그냥 아무거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를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월요일이 1번인 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해서 되도록이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지금 여기 보면 동에 대한 그 조건과 납부일자에 대한 그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end 함수를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동에 대한 그 조건은 그냥 장미동이랑 똑같아.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납부 일자에 대한 거 그거 이제 써줄 건데 납부 일자가 있을 때 이거를 weekday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돼요.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납부 일자를 묶고 옵션을 쓸 때 2를 쓰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 되겠도록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주겠죠. 그러면 요일 번호가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월요일이 이제 1번이죠. 월요일이 이제 1번이고 화요일이 2번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이 이제 3번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이제 4번 그렇게 나올 거고 금요일이 이제 5번 그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토요일이 이제 우리 6번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일요일이 이제 7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어볼 거는 화요일이랑 똑같아.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금요일이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화요일은 지금 2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금요일은 5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weekday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그때 화요일이랑 똑같아. 그거를 2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쓴 식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볼 때 5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화요일이나 금요일엔 그 행을 찾아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해서 화요일이랑 똑같아 우리 금요일이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오화 함수는 문제상에서 이제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납부 일자에 대한 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2번 화요일이랑 똑같아 금요일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 조건을 오화 함수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납부 일자에 대한 그 조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장미동이랑 똑같아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납부 일자에 대한 조건이 지금 이만큼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엔드 함수를 지금 여기서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닫아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납부 일자에 대한 그 조건은 화요일이나 금요일엔 그 행을 찾을 거예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화요일이랑 똑같아 금요일이랑 똑같아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가 있고 열 단위로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 셀 주소로 만약에 A의 1번 셀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행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열 머리끝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주고요.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 행번호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고정을 시켜줘야 행 번호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행 단위로 조건을 비교해서 행 전체 단위로 서식을 적용시켜 준다고요. 열 전체에다가 서식을 적용시킬 때는 행 번호를 고정시키고 열 번호에다가는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 번호가 자동으로 변하면서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비교해주고 열 전체 열 단위로 서식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I의 28번까지 전체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은 우리 홈의 스타일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사용하래요. 그리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문제에서 동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납부 일자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해서 두 개의 규칙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한 개의 규칙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요. 그러면 규칙의 유형은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 우리가 조건식을 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end로 시작하면 되겠죠. end라고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동에 대한 그 조건이요. 동에 첫 번째 데이터 A의 3번 셀을 이렇게 찍으면 절대 참조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이 뭐랑 똑같아? 우리 장미동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조건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납부 일자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건데 화요일이나 금요일인 그 데이터를 찾을 거죠. 해서 화요일은 똑같아, 금요일은 똑같아. 그 두 개 데이터를 중간에 이제 인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고요. 해서 여기서 오화 함수를 먼저 써주면 됩니다. 오화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내가 구한 그 요일 번호가 화요일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그 함수로 우리 요일 번호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weekday라고 이렇게 써주고 납부 일자의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만들어주고 그 뒤에다가 옵션으로 우리가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한 그 요일 번호가
화요일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2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화요일이랑 똑같아. 그거니까 요만큼의 식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컨트롤 C요. 이렇게 이제 복사해 놓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요일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5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이랑 똑같냐? 금요일이랑 똑같냐?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오와 가로 닫아주고요. 이제 납부 일자에 대한 그 조건이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엔드 가로 그것만 맨 뒤에다가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식은 조금 있다가 셀로 옮겨서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서식 지정해야죠. 서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기울린 꼴로 설정해라. 그리고 긁어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글자색에 들어간 다음에 표준색 중에 우리 녹색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녹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식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여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된 것도 있고 서식이 이제 변경이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장미동 맞죠? 그리고 요일 보니까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장미동에 있는데 얘는 목요일이라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장미동 맞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요일도 맞아요. 해서 서식이 적용이 된 거고 그 밑에도 이제 장미동인데 토요일이라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 쭉쭉쭉 봤을 때 장미동이 지금 여기 또 있죠? 얘는 일요일이라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장미동이 있는데 토요일이라 서식이 안 바뀐 거고 장미동이 있는데 일요일이라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장미동은 맞지만 수요일이에요. 해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장미동인데 우리 화요일이라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데이터들도 장미동인데 토요일이라 둘 다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죠. 해서 장미동이면서 화요일이나 금요일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쓴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and라는 그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우리 동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요만큼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납부 일자 요일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 and 가로를 지금 여기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납부 요일에 대한 그 조건이 지금 이만큼인데 지금 얘가 이제 우리 화요일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금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본 건데 얘는 화요일이나 금요일인 그 데이터를 찾을 거라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우아 함수를 여기서 열어서 여기서 이제 닫아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 요 이제 메뉴가 따로 있죠. 이곳을 이제 이동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거는 우리 페이지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용지 방향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서 가로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데이터 영역 전체를 인쇄 영역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영역 전체 그랬으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만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인쇄 영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쇄 영역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곳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우리 이제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지막 데이터까지요. K의 이제 50번까지 이 전체 영역을 전부 다 인쇄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B의 2번부터 K의 50번까지 이 영역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이요. 가운데 구역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일 때 1쪽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글 바닥글 탭이 따로 있죠. 해서 머리글 바닥글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우리는 바닥글을 이제 편집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가운데 구역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가운데 구역이 지금 이곳이죠. 이곳을 한번 클릭해 주고 그때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을 쓰면 되고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전체 페이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만 해주면 1하고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 이제 쪽이라는 그 글자를 쌍따옴표로 묶지 않고 그냥 쪽하고 이렇게 글씨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곳에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이 행이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가 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인쇄 제목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 시트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시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인쇄 제목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반복할 행이다, 열이다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가 되게 할 거니까 반복할 행 이곳을 한번 찍어주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 행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행부터 이 행까지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행에는 이런 이제 필드 명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매 페이지마다 이제 표시가 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B의 16번부터 K의 35번 그 영역은 2페이지에 그리고 B의 36번부터 K의 50번 그 영역은 3페이지에 출력이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래요.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할 때는 우리가 페이지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푼 거 여기까지 확인 버튼 좀 누르자고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시작되는 곳이 B의 16번부터 시작하죠. 해서 B의 16번 셀 이곳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페이지 설정해 보게 되면 우리 나누기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페이지로 이제 표시가 되게 할 거니까 B의 16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우리 나누기로 들어간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겠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셀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던 게 이제 1페이지에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B의 16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2페이지에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3페이지는 우리 B의 36번 셀부터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B의 36번 셀이요. 36번 셀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 또다시 이제 나누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B의 36번 그 전까지 우리 이 페이지에 다 표시가 되고 B의 36번 셀 요 셀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3페이지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이제 확대 좀 해서 보자고요. 지금 아까 우리 B의 16번부터 2페이지에 인쇄가 되게 했죠. B의 16번 셀에 보니까 그 사람의 데이터가 신길자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신길자 이 사람의 데이터부터 우리 2페이지에 표시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B의 36번이요. B의 36번 셀 여기서부터 이제 3페이지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으니까 곽수지 이 사람의 데이터부터 우리 3페이지에 인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이제 짜잔한 거 떴죠. 우리 첫 번째 지상에서 해준 게 우리 이제 인쇄 용지 방향 그거 이제 설정해 줬어요.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될 때 용지 방향이 가로가 맞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1페이지죠. 1쪽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이동 좀 하자고요. 2페이지로 이제 이동했더니 2쪽하고 이렇게 나왔고 3페이지로 이동했더니 3쪽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인쇄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한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1, 2, 3쪽에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번호도 맞고 인쇄 영역도 맞게 지정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1쪽에도 이런 제목이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2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표시가 됐고 3페이지를 이제 이동을 해도 이렇게 이 제목들이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쇄 제목도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인쇄되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페이지 나누기 그거 이제 설명했죠. 2페이지 보니까 2페이지에 신길자 그 사람의 데이터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곽수지 그 사람의 데이터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문제 시킨 대로 우리 페이지 나누기 그거 이제 설명한 것도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푼 거 이렇게 확인까지 전부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아까 위크데이에서 우리 이제 옵션 쓰는 거 있었어요. 그런 거는 외우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왜? 시간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외우세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정답하고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